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로드맵에 집중을 해서 백서를 놓쳤나요? 파이코인 메인넷 런칭 컨퍼런스가 이뤄진다 라는 이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파이코인 코어 팀에서 직접 하는 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일단 시황부터 한번 잠깐 보면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상승을 했어요. 자, 어제 시작이 이렇게 딱 하락세 보이다가 살짝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뭐 롱을 쳤던 사람, 숏을 쳤던 사람 뭐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단타로 하셨던 분들은 좀 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 정부 일부의 셧다운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뭐 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2월 중순에 워싱턴을 떠나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야 돌아올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걸까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안 좋다. 자, 왜 그게 안 좋냐? 보시면 여러 외신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일 재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29일 기준으로 34조 10달러에서 약 4경 4,439조 3,0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조 6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냥 조가 말이 조지, 여러분들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5억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100억만 가지고 있어도 땅을 어느 정도 사고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사기도 합니다. 강남에. 그죠? 그런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 이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요. 자, 어쨌든 9월 말 33조 달러에 진입한 지 3개월 만이라고 해서 정부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22년 4,750억 달러에서 5조 4천억 달러로 예상을 한대요. 자, 2053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본다면 재무부는 오는 3월 말까지 1조 달러를 더 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두운 미래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매듭짓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이런 재정 문제, 그렇죠?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재난위기 상태다라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고, 한편 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한 이탈리아처럼 탈공기업 검토를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자만 90억 원 감당이 어렵다.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래요.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서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계속 지켜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밝혔대요. 뭐 저런 걸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과연 민영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이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정치에도 뭔가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 모든 것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나스닥의 추세가 역시 좋지 못해요. 그죠? 올라가다가 하락했다가 참 보면 불안불안해요, 시장들이. 한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이 OI 지배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바이낸스는 지금 2022년 1월 뭐 이후에 좀 가장 낮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형태. 지금 더 낮아졌죠? 이거 보면은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한편 뭐 이 내용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 현물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식 이제 8A를 제출을 했다, 이런 겁니다. 폼을. 자, 한편 국채 금리는 지금 상승세로 이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파이코인 뭐 IOU에서 재미로 우리가 확인하는 이 IOU는 어떨까요? 41,302원입니다. 자, 한 달 정도로 한번 추세를 비교해보면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지난 1년간과 비교했을 때 추세로 봐도 역시 129였다가 지금 41K로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쵸? 3분의 1 토막이 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만 보라고 얘기한 거고, 1년 사이에는 73%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보면 역시 KYC 인증이 뭔가 12월까지는 열심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또 한 번 이렇게 그 추세가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역시나 KYC 인증이나 이런 추세로 볼 때는 3월 달에 KYC 인증이 뭐 다 돼서 이게 뭐 메인넷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왜? 지금 KYC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제 6월을 노려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6월도 하루에 3만 명 정도씩 계속해서 꾸준히 되었어야 이게 실현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보면은 노드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해서 정체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볼 때는 뭐 좀 뭐 그렇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중국 지역 프로모션 메인넷 컨퍼런스라고 해서 1월 6일에 메인넷 컨퍼런스를 하겠다라는 건데, 21시에서 22시 1시간 동안 하고 뭐 비밀번호, 지점번호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플랫폼의 하위 장소 호스트와 방송사는 15분 전에 메인 장소에 입장해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이건 그냥 중국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GCV 글로벌 홍보대사라고 돼 있죠. 이렇게 퍼플 로터스 그리고 다니엘 메인 행사장 번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의외로 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하는 거고 사실 주관이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건 행복회로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보면 여전히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가지고 0.0000041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건 자유예요. 그죠? 자유이고, 그리고 31만 4,159달러라는 이런 GCV 가격을 갖다가 허용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파이를 이렇게 취급을 한다? 우리는 해외여행 다닐 때 우린 더 이상 돈을 안 써도 파이를 써도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용 코인으로 사용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31만 4,159달러로 봐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 또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전 세계의 개척자들이 등장하는 파이 홈하면 개발자를 초대하면 1000파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파이의 가치 그리고 파이를 모으지 못했다면 사실은 개발자를 열심히 뭐 초대를 하면 한 명당 1000파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1000파이를 여러분들 뭐 지금 진짜 모으려고 한다면요, 한 달에 6개, 6.n개가 채굴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 달로 치면은 그냥 7개라고 쳐볼게요. 올려가지고. 그냥 다 올림 처리해서. 자, 7. 그 다음에 300 하면은 한 7, 4, 28. 지금 한 140개월 정도가 걸려요. 140개월이면 여러분들 나누기 12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채굴을 해야지 이 파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0개 모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왜? 파이코인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1000개 모은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초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내 순수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내가 순수하게 혼자 채굴해서는 이제는 파이를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진짜 지금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 버튼 눌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가치 있는 그런 파이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는 KYC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 여권 그리고 내셔널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다? KYC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대요. 근데 그런 이유가 보면은 이런 기본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탈락이 좀 많은 추세다라는 것도 또 한번 잠깐 바라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한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실적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들이 채굴 버튼을 몇 번을 눌렀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굿바이, 바이 뭐 2022 이런 식으로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 202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약간 아쉬움을 가진다라는 걸 일단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이 화이트 페이퍼에서 파이 백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로드맵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9년도, 21년도에는 파이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로드맵만 잠깐 손보고 그 다음에 손본 건 따로 없었다라는 이런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작 뭔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여러 가지 집중을 하겠지만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은 놓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좀 더 백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좀 개선이 돼서 뭔가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왜? 2021년도에 로드맵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일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틈김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뭐 단계별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2주기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개방형 네트워크 시대 해가지고 폐쇄형 네트워크의 성숙도는 KYC 진행 상황에 따라 파이 기간이 파이데이 3월 14일, 그쵸, 2022년, 그리고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만 해도 오픈형 메인넷이 2022년 3월 그리고 6월 이때쯤으로 기대를 했는데 23년도가 넘어서 이제 2024년도로 왔습니다. 올해는 뭔가 그래서 승부수를 반드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일자가 발표됐고 언급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서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던 2021년 백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더 신뢰 있고 진짜 강단 있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그럼 당연히 KYC 인증도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겠죠. 물론 파이의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요. 향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호재들이라고 해서 파이에 대한 이런 실현 가능성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파이코인이 진짜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현재로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몇 개는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개는 현실적으로 아직 먼 미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 뭔가 파이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또 전해드렸는데, 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소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제가 자료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Hello, pioneers! Hello, world! We support GCB 314159! Mabuhay Philippines! 이런 것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향후에 우리 파이도 뭔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보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